본 훈련의 테마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의심 환자 입국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인간과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등 유인원이 감염되는 치명률이 높은 중증 감염병으로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강 근처 마을 등에서 처음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 박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거나 감염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니, 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2016년 3월 말 기준 3만 1천여 명이 감염되어 12,000여 명이 사망한 치명률 25에서 90%의 고위험 감염병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WHO에서 공식적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종식 선언 이후 1년 만에 콩고 공화국에서 감염 환자가 재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일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은 종식 선언된 상황입니다만 본 훈련은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과 생물 테러 모의 훈련을 병행하고자 생물 테러 감염병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 위기 대응 절차는 오늘 실시하는 훈련과 같은 과정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병은 콩고 민주공화국, 바우엘레 주, 초포주 등 총 5개의 주에서 2017년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의심 환자 32명 사망, 12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WHO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오염 국가로 지정하였고 현재 한국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특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27세 김준구 씨는 지난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열흘간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체류하였고 11월 18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습니다. 콩고에 체류 기간 중 병원 또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등과의 접촉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입국 시 검역소에는 약간의 피로감만 있을 뿐 별다른 증상이 없음을 건강상태 질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역소 문진 결과 발열 증상이 없어 에볼라 바이러스 문진표 작성 후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김준구 씨는 오후 3시 20분경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대전 청사 터미널에서 하차하여 인근의 택시 승차장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시 문화동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대전시 중구보건소는 오후 5시 30분경 인천공항 검역소로부터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김준구 씨를 에볼라 바이러스병 모니터링 대상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입국자 추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보건소는 11월 18일 오후부터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에 2번씩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보건 담당자와 의심 환자의 대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중구보건소 이승주 주무관입니다. 김준구님 되시나요? 네, 제가 김준구입니다.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 발생지인 콩고 공화국 방문 사실이 통보되어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입국 시 발열 증상은 없으신 걸로 확인되었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네, 열나는 것 같진 않고요. 좀 피곤하네요. 그러시군요. 저희 보건소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최대 잠복기가 되는 12월 8일까지 하루 2번씩 선생님의 증상 여부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열이 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중구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가 지나 11월 19일 다음 날 오전 모니터링 시연 모습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중구보건소 담당자와 의심 환자와의 대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화드렸던 대전 중구보건소 이승주 주무관입니다. 김준구님 되시나요? 네. 금일 증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열이 있거나 이상 증상이 있는지요? 네, 어제 귀국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긴 하지만 열이 나거나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 2번씩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저녁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 체온계가 있나요? 네, 입국할 때 검역소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네, 매일 하루 2번씩 체온 측정을 통해 열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귀찮으시겠지만 체온계로 측정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심 환자 김준구 씨가 입국한 지 3일차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김준구 씨는 집 앞 편의점을 이용하러 문화동 소재 편의점에서 약간의 물품을 구매하고 집으로 귀가 후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중구보건소 전환 모니터링 시 오전부터 피로감과 미열이 있었지만 단순한 과로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입국 4일차 11월 21일 오전 10시 중구보건소에서 김준구 씨에게 모니터링을 위한 전화를 합니다. 오전 모니터링 시연 모습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중구보건소 담당자와 의심 환자의 대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모습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중구보건소 이승주 주무관입니다. 혹시 오늘 발열이나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몸이 좀 안 좋네요. 새벽부터 열이 많이 오르고 설사를 합니다. 체온은 재보셨나요? 네, 아침에 확인해 보니 38.1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볼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네요. 지금부터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자택에 계신가요? 네, 집이에요. 혹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집에 그대로 계시면 저희 연락을 기다려주세요. 네, 빨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보건소 담당자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총괄과에 상황 보고를 하고 대전시 역학조사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조금 전에 모니터링 하신 담당자가 직접 역학조사관에게 유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대전시 역학조사관입니다. 대전 중구보건소 이승주입니다. 대전시 중구보건소에서 모니터링 대상자 중에 DR 콩고에서 11월 18일 입국한 김준구 씨가 오늘 아침부터 발열 설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체온은 몇 도인가요? 본인이 측정한 체온이 38.1도였습니다. 김준구 씨의 현재 위치 파악은 되셨나요? 네, 지금 자택에 계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총괄과에 상황 전파하셨어요? 네, 먼저 유선으로 상황 전파하고 역조관님에게 연락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즉시 대전시 중구보건소 역학조사반과 함께 김준구 씨 자택으로 출동하셔서 역학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입원병 치료 영상을 확보하여 추후 상황에 대비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대전시 역학조사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대전시 관계 담당자와 관련 사항을 공유합니다. 사전에 연락처 공유에 동의해 주신 참관인들께도 메모 보고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문자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통신사 사정으로 수신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전시에서는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관내 보건소와 유관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청 주무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해당 기관 및 유관 기관의 빠른 상황 전파와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시 담당 부서에서는 국가지정 입영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충남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실에 전화합니다. 충남대 감염관리실이죠. 대전시 보건정책과 한기태입니다. 메모 보고 내용과 같이 11월 17일
DR 콩고에서 입국한 대전시 중구에 거주하는 김중구 씨가 발열과 설사 증상이 있어 에볼라가 의심됩니다. 음압 격리 병상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에서는 상황을 전달받고 즉시 비상회를 소집합니다. 대전시 감염병 담당자는 중구 보건소에 김중구 씨 자택으로 출동하여 대전시 역학조사관과 함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중구 보건소는 김중구 씨에게 자택으로 방문한다는 것을 유선으로 알립니다. 중구 보건소 역학조사 담당과 소독 요원은 개인 보호구를 점검한 뒤 김중구 씨 자택으로 출동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구급차 운전원과 소독차 운전원은 N95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중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은 환자 관리를 위한 일반 마스크와 장갑, 적외선 체온계를 준비하고 오염물품 처리 및 환자 이송을 위한 감염성 폐기물 용기와 살균 소독제, 손 소독제, 소독 티슈, N95 마스크, 레벨 D 세트, 아이스박스, 의료용 장갑을 준비합니다. 소독 요원은 자택 소독용 분무 소독기를 준비합니다. 물품 준비가 끝나면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와 소독차에 각각 물품을 싣고 김중구 씨 자택으로 출발합니다. 중구보건소 담당자, 구급차 운전원, 소독차 운전원은 의심 환자 자택에 도착해서 집에 방문 전에 집 밖에 꺼내 두어야 할 물건을 놓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대전시 역학조사관과 중구보건소는 김중구 씨 자택에 도착하여 물품 준비가 끝나고 김중구 씨의 역학조사 실시를 시작합니다. 차량에서 내려놓아야 할 물품 및 가지고 들어가야 할 물품을 이곳 테이블 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보호구 착용 시연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전에 교육하고 체험하셨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숙지하고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호구 착탈이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응급차에 상시로 배치하여 활용하면 응급 상황 현장 출동 시 레벨 C 보호복 착탈이 과정을 서로를 확인하며 보호복을 착용하면 현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A4 용지에 보호복 착탈이 시 순서 지침을 코팅을 해서 배치해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역학조사관과 중구보건소 담당자는 레벨 수준 C 단계인 에볼라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먼저 보호복을 착용할 때는 착 이전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사전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훈련된 관찰자 또는 2인 1조로 차기하여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시계 등 액세서리 등을 제거하여 보호복이 찢기지 않도록 합니다. 사전 물품을 점검해서 착용하기 편리하게 점검합니다. 우선 착용 전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손 소독 후 첫 번째로 속 장갑을 착용합니다. 속 장갑을 착용한 후에는 속 덧신을 착용합니다. 이 속 덧신에는 끈이 있습니다. 하지만 끈은 묶지 않고 그대로 옷을 속으로 넣어줍니다.
네, 다음은 보호복을 착용하겠습니다. 이 지퍼를 턱 밑까지 올리고 지퍼 덮개를 완전하게 착용하고 보호복의 끝부분에 가위집을 내어 엄지 손가락을 끼우게 됩니다. 네, 지퍼 덮개를 완전하게 착용하고 네, 그리고 이어서 겉장갑을 착용하고 겉덧신을 착용합니다. 겉덧신의 끈은 앞쪽으로 해서 리본 모양으로 묶어줍니다. 네, 다음은 N95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한 손으로 마스크의 윗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고정끈을 뒤로 넘겨 마스크가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합니다. 착용 후에는 코 위에 노즐 클립을 코에 밀착되도록 고정합니다. 강하게 후하고 입김을 불어 공기가 새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네, 다음은 착용합니다. 후드를 착용할 때는 머리카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안쪽으로 넣어주거나 머리를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치마를 착용합니다.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예, 최선을 다해서 시연해준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면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안면 보호구 착용 시에는 고정 레버를 사용하여 잘 고정시켜 줍니다. 겉장갑을 착용합니다.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복에 소매 위로 덮어주면서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복 착용을 마친 후에는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네, 보복 차기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대전시 역학조사관과 중구보건소 담당자는 김중구 씨 댁에 도착해서 집 밖에 꺼내둬야 할 물건을 놓습니다. 물품 준비가 끝나고 김중구 씨의 역학조사 실시를 시작합니다. 네, 입은 상태에서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자, 역학조사 실시를 하고 있죠. 네. 자, 의심 환자 김중구 씨 방 안에 들어온 중구보건소 담당자 역학조사관은 먼저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부탁합니다. 대전시 역학조사관 신재욱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콩고 공화국에 다녀오신 이후 발열 등 증상이 있다고 해서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에 따라 혹시라도 에볼라 바이러스병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체온 측정과 함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보건소 주무관님, 적외선 체온계를 이용하여 김준구 씨 체온을 20분 간격으로 2번 측정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온 측정하겠습니다. 선생님, 최근 DR 콩고에 다녀오셨나요? 네, 개인 여행차 10일간 체류하다 11월 18일 귀국하였습니다. 최근 DR 콩고에서 다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혹시 DR 콩고에 계시는 동안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와 접촉하거나 현지 병원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크게 병원에 가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발열, 설사 외에 또 다른 증상이 있나요? 지금은 피로감도 심해지고 두통도 있어요. 최초 증상과 발생 시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1월 20일, 그러니까 어제 아침부터 미열이 났습니다. 단순한 과로로 인한 미열인 줄 알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몸이 불편하고 상태가 조금 안 좋아 약속을 취소시키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설사를 했고 아침에 체온을 재보니 38.1도였어요. 그리고 중구보건소에서 연락이 오셔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김준구 씨 체온은 몇 도인가요? 처음 측정하였을 때는 체온 38.1도였고 20분이 지난 현재는 38.2도입니다. 의심 환자의 자택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보셨습니다. 대전시 역학조사관은 대전광역시 감염병 담당자와 현재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유선 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감염병 담당자입니다. 대전시 역학조사관 신재욱입니다. 김준구 씨는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 아프리카 DR 콩고에 체류하였고 현지에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이력은 없습니다. 현재 체온을 20분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2번 모두 38도 이상이고 그 외에 설사, 두통을 호소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 사례에 부합하네요.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으로 이송해서 격리 치료 조치해 주시고 이송 후 에볼라 바이러스병 체크리스트 작성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중구 씨를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격리 입원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감염관리실과 연락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중구보건소에 조치하도록 하고 김중구 씨 신분증 사진과 에볼라 바이러스병 문진표 사진은 질본위기대응 총괄과와 충남대병원에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역학조사관은 김종구 씨의 동의를 받은 후 방수 커버가 쓰여진 핸드폰을 이용해 김종구 씨의 얼굴과 신분증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병 문진표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여기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이유는 의심 환자의 얼굴을 식별하여 유관 기관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중구보건소 역학조사원은 김종구 씨를 보건소 구급차에 안전하게 태우고 소독 요원은 김종구 씨 자택 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요원들은 보복을 모두 탈의합니다. 보복 등은 미리 구급차 옆에 꺼내놓은 폐기물 통에 넣어 밀폐한 후에 환자 탑승 부분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탈의 과정 시연을 하겠습니다. 대전 역학조사관 및 중구보건소 담당자분들이 직접 보복 탈의를 시연합니다. 먼저 탈의 전 폐기물함을 마련하여 탈의한 장비를 즉시 폐기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독액을 짤 때에는 티슈를 이용하여 소독액 용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손 소독 후 오염물질 확인 후 제거합니다. 손 소독을 하고 앞치마를 탈의합니다. 탈의 순서는 가장 오염이 많이 된 부분부터 먼저 탈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리띠를 먼저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여 한 손으로 안쪽을 잡고 나머지 손으로 목의 끈을 풀어 겉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앞치마의 바깥 부분을 닿지 않도록 말아주면서 탈의하고 폐기함에 넣습니다. 네, 이어서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매 순서마다 손 소독을 꼭 하셔야 합니다. 겉 덧신을 탈의합니다. 겉 덧신에 리본을 풀고 안쪽 면을 밖으로 말면서 벗어줍니다.
다시 한번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손 소독 후에 겉장갑을 제거합니다. 다시 한번 손 소독을 합니다. 네, 이어서 안면 보호구를 제거합니다. 눈을 감은 채 허리를 숙이고 안면 보호구 옆 부분을 잡고 위로 탈의합니다. 또다시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네, 다음은 보호복을 탈의합니다. 보호복 탈의 시에는 속 덧신을 함께 제거합니다. 또한 오염 물질이 피부나 자신의 옷에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탈의합니다. 이 탈의한 보호복은 폐기물 통에 넣고 또다시 손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N95 마스크를 제거하고 마스크 제거 후에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속장갑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네, 새 장갑을 착용하고 N95 마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새 장갑을 제거하게 됩니다. 손을 소독한 다음에 장갑을 제거하게 됩니다. 네,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 소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기와 비닐 오염된 폐기물에 손에 닿지 않도록 바깥쪽을 조심스럽게 잡고 밀봉하고 동시에 분무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밀봉을 한 후에 분무 소독을 하고 뚜껑을 덮은 뒤에도 다시 한번 분무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된 폐기물 용기는 다시 차량에 넣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중구보건소 그리고 역학조사반이 김준구 씨를 국가지정 격리치료 병상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은 소독 차량을 타고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출발 후 유선 보고를 통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도착 시간에 대한 내용을 전파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구보건소 응급 차량이 의심 환자를 이송하여 충남대학교 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동 음압병실에 격리 치료되는 과정과 확진 검사를 위한 혈액과 호흡기 검체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중계하고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응급 차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곳 전용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과 출입 금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N95 마스크를 착용한 통제 요원들이 배치되어 역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송 요원은 휠체어를 가지고 구급차 이송 차량 도착 위치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 한 명과 보건소 직원 한 명을 태운 이송 차량이 전용 엘리베이터 입구처에서 도착한 뒤에 구급차에서 내려 레벨 C 착용한 보건소 직원이 내리며 이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 의심 환자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동이 있는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를 인계받았고 대전시로부터 연락을 받은 충남대학교 병원 의료진은 환자 인계를 위해 개인 보호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병원 환자 이송 요원이 환자를 휠체어에 김준구 씨를 앉도록 하고 바로 저곳에서 레벨 C에 해당하는 옷을 탈의하고 환자는 병원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병원 환자 이송 요원이 환자를 휠체어에 김준구 씨를 앉도록 하고 중구보건소 담당자가 병원 이송 담당에게 환자를 인계합니다. 병원 청소 요원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김준구 씨를 일반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은 전용 엘리베이터로 김준구 씨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동 음압병실에 입원시킵니다. 의심 환자 한 명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 전용 엘리베이터 입구를 통과해서 음압치료 병실로 치료실 전실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와 있는 장면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 음압병실에 입원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병실에서 레벨C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담당 간호사와 담당 의사가 대기 중이고요. 의심 환자를 침대로 옮긴 후 휠체어와 지퍼백을 들고 전실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병실에서 나올 때 개인 보호구에 부착한 바코드를 인식하고 나옵니다. 전실에서는 이 지퍼백 겉면을 와이프스로 소독 후 새로운 지퍼백에 옮겨 담습니다. 지퍼백은 패스박스에 넣고 휠체어는 엘리베이터 홀에 두고 탈의 장소에서 보호구의 탈의 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 음압병실에 계시는 동안은 마스크와 장갑은 벗으셔도 됩니다. 치료기간 동안은 병실 내에서만 생활하셔야 하고요. 환자분이 위급 상황 시 저희가 바로 대처하기 위하여 24시간 CCTV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하실 사항은 콜밴이나 화상 전화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환자가 음압병실에 입원해서 담당 간호사에게 병실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고
체열을 하는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묻고 체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병원체가 주변에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갖춘 안전한 음압 시설에서 체열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에게 더 좋은 치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확진 검사를 위한 혈액과 호흡기 검체를 시도합니다. 담당 의사는 전실에 있는 담당 간호사에게 검체 용기를 전달하고 또 탈의 장소로 이동 후에 보호구를 벗어 격리 의료 폐기물통에 버린 후 손 위생을 하게 되고 간호실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체열과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받은 검체통 겉면을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트레이를 들고 이제 병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장면은 담당 의료진이 음압병실에서 의심 환자의 검체를 받고 병실에서 채실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담당 의사는 전실에 있는 담당 간호사에게 검체 용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탈의 장소로 이동 후에 보호구를 벗고 격리의료 폐기물통에 버린 후 손 위생을 하고 간호실로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은 담당 간호사가 전실로 갖고 나온 이 태피실을 잠시 와이프스로 장갑 표면을 닦고 또 장갑에 낀 채 알코올로
손 씻기를 한 다음에 다시 태블릿 PC 겉표면을 와이프스로 닦고 새로운 지퍼백을 교체한 후에 검체가 담긴 트레이를 받아서 지퍼백에 담고 겉표면을 와이프스로 닦아낸 뒤에 흡수제와 에어캡으로 감싸서 2차 용기에 넣고 다시 트레이를 정리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간호실로 격리 의료 폐기물 통해 모든 것을 버린 다음에 손 위생을 하고 간호실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체에 대한 것이 이제 전달이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의심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중구보건소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보셨습니다. 네, 함께 외부에서 이렇게 또 시연을 해준 우리 또 충남대학교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충남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역학조사관이 김중구 씨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조사 결과 김중구 씨가 증상 발현 후에도 다행히 또 외출할 한 적이 없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 역학조사관은 조사 대상을 장소별, 시간대별, 활동별로 구분한 후에 노출 정도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고 이를 대전시 감염병 담당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대전시 방역대책반은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대전시 중구보건소에 현장 출동하도록 행정 지원 요청을 하고요. 김중구 씨 집 그리고 주변 편의점, 점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지원을 요청하고 방역대책반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무진 버스와 택시, 집 주변 CCTV 분석을 위해서 대전지방 경찰청 지원 협조 요청과 정확한 동선 파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신용카드 내역 조회를 요청합니다. 대전시 방역대책반은 파악한 접촉자 리스트를 보면서 격리 범위의 설정을 위한 회의를 실시합니다. 네, 우리 역학조사관님. 네, 17쪽이 되겠습니다. 11월 18일 공항 리무진 탑승자는 약 10명 정도 파악되었고요. 김중구 씨 주변의 좌석 탑승자는 앞뒤 좌측 승객 3명 정도가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3명의 밀접 접촉 의심 승객의 신원 파악에 대해 경찰청에 요청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탑승객의 신상 파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전청사 앞 리무진 하차장에서의 주변 밀접 접촉자 파악도 현장 CCTV 자료 요청도 신청한 상태로 현재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탑승한 택시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카드 사용 조회를 의뢰하여 탑승한 택시의 소재 파악 준비 중입니다. 자택에 도착해서의 김중구 씨의 이동 동선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김중구 씨와 상담 내용으로는 택시에서 하차하여 바로 자택으로 이동하였고
발열이 있기 전까지 식료품 구매를 위해 집 앞 약 10m 정도에 있는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구매 후 집으로 귀가하고 20일 오후에 약속이 있었으나 약간의 어지럼증과 피곤한 증상이 있어 약속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럼 집 앞 편의점과 김중구 씨 자택 주변에서의 접촉자 선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편의점 CCTV 자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여 자료 제출을 기다리는 중이고 편의점 직원 및 대표자 신원 파악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전시 방역대책반은 해당 접촉자 명단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촉자 관리에 입력하여 주소지 관할구에 통보하였습니다. 대전시 방역대책반 및 접촉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접촉 대상자에게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 38도씨 이상의 발열 등 이상 증상 발현 시 해당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응 핫라인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전시 중구 보건소에서 접촉자에게 안내하는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구보건소 이승주 주무관입니다. 박점원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삼성동 편의점에 근무하시는 박점원 씨 맞죠? 지난 20일경에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의심 환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11월 18일 콩고 공화국에서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에볼라 바이러스병 의심 환자로 확인되어 격리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박점원 씨께서도 의심 환자와 동일 공간에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어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자가격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가격리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출근도 하지 말랍니까? 네, 지금부터 꼭 집에 계셔야 합니다. 자가격리는 의심 환자와 접촉하신 11월 20일부터 에볼라 바이러스병 최대 잠복기인 21일이 되는 12월 12일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김준구 씨의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게 되면 격리가 해제될 수 있으니 확인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를 이용해 주지 않으시면 추가적인 접촉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절대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 참 확진도 아니고 의심 환자와 접촉했는데 21일간이나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 겁니까?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면요? 선생님, 지난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죠? 초등 대응이 미흡해서 우리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은 공포감에 떨어야 했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었어요. 감염병은 초등 대응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선생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지 메르스 같은 사태를 재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의거해서 감염병 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참 짜증나네. 알았어. 네, 가족은 총 몇 분이신가요? 편의점 근처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 계시도록 하며 화장실, 수건 등 개인용품은 따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게 어려우시면 저희가 격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시골집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일 오전, 오후에 각각 한 번씩 모니터링 전화를 드릴 겁니다. 혹시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즉시 출동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거나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중구보건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오늘 댁에 방문해서 체온계를 포함한 자가격리 키트랑 통지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구보건소 모니터링 담당자는 박점원 씨 자택을 방문하여 체온계 등이 들어있는 자가격리자 키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담당자는 추가적인 접촉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키트를 박점원 씨 집 앞에 놓아두고 이 사실을 유선으로 연락합니다. 네, 선생님, 중구보건소 이승주입니다. 문 앞에 자가격리자 키트와 통지문 놓아두었습니다. 동봉된 자가격리 통지서를 읽어보시고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대전시 서구보건소는 자가격리 모니터링 중인 김준구 씨의 귀가시 이용한 택시 운전사 김양반 씨로부터 38.2도의 발열과 구토 증세가 있음을 연락받고 대전시 감염병 관리 담당 및 역학조사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대전시 역학조사관과
서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이 김양반 씨 자택에 방문하여 문진한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병 의심 환자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충남대학교 병원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보건소 구급 차량이 타 환자 이송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구급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의심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중부소방서 구급차가 김양반 씨 자택에 10분 내에 도착했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구급 요원은 김양반 씨를 차폐 시설이 설치된 구급차 환자석에 태운 후 앞서 김중구 씨 이송 방법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향합니다. 해당 보건소는 일일 감시 대상자 모니터링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촉자 관리에 등록하고 대전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시스템을 통해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는 대전시 보건정책과 감염병 담당 부서의 검사 결과를 안내합니다. 대전시 보건정책과 한기태입니다. 위기대응 총괄과입니다. 김중구 씨 검사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관 기관에 즉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감염병 담당자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 판정에 대한 메모 보고를 유관기관에 전파하게 됩니다. 11월 21일 화요일 22시 10분 김중구 씨가 에볼라 바이러스병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설치하고 상황총괄반, 역학조사반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전시 감염병 방역대책반은 확진 판정에 따른 지역사회 관리 방안을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대전시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관하게 됩니다. 대전시 방역대책반장 온방현입니다. 2017년 11월 21일 22시 10분 김중구 씨 에볼라 바이러스병 확진으로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발생 상황에 대해 역학조사관께서 브리핑 좀 해주시겠어요? 대전시 역학조사관 신재욱입니다. 현재까지 김중구 씨 1명이 에볼라 바이러스병 확진으로 확인되어 충남대 병원에 격리 입원 중이며 접촉자 발생 현황은 의심 환자 2명, 접촉자 추적하여 8명입니다. 우선 김중구 씨 확진으로 언론 대응, 시민 홍보, 방역 소독 등 전파 차단을 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이기소통 커뮤니케이션 SOP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할 예정이지만 대전시도 이에 상응하는 보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전달할 현안 사항이나 예방 수칙은 저에서 총괄 작성하여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구에서는 앞으로 접촉자가 계속 늘어나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격리자들의 생활 지원 대책이 요구됩니다. 대전시에는 현재 감시되고 있는 접촉자들에게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갑자기 격리된 접촉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주시고 격리자가 외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발생되는 의심 환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히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방역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현장 보건소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학교 휴교 등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내일 시와 구, 감염병 담당자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모여서 현 상황을 논의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회의 방법은 시 회의실에서 통합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별 관계기관에 바로 공문 시달하도록 하고 곧 회의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상담 민원이 폭주하여 업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상담 전용 한라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메르스 때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라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전시 120 콜센터에 저희 직원들을 배치하여 민원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대응 운영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일선 기관에 배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이 사항이나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즉시 보고하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추가 접촉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감시, 예방 홍보는 물론 방역 소독, 격리자 생활 지원, 환자 이송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즉시 시행하고 추가 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긴급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김중구 씨가 이동한 동선과 접촉 사항 등을 공개하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 방법에 대해 공동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또한 120 콜센터를 에볼라 바이러스병 상담 콜센터로 전환 운영합니다. 시내 지자체장 회의 소집과 더불어 대전시 감염병관리위원회, 대전시 의사회, 대전시 감염관리기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17년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모의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훈련에 대한 총평과 또 사후 설문 조사가 잠시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우리 감독관님의 총평과 설문 조사를 바로 실시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바로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총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먼저 우리 이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저 이진 선생님의 총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우리 이수경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메모를 하셨는데요. 네,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나올지 걱정도 좀 됩니다. 네, 선생님. 네, 우리 저 이수경 선생님의 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천신혜 교수님의 이야기를 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천신혜 교수님의 또 청평이었습니다. 혹시 저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뭐 해주시겠어요? 궁금한 사항이나 뭐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요. 다른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또 추가 설문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없죠? 네, 추가 설문은 없고요. 사후 설문까지 다 받았고요. 그러면은 오늘 2017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교육 훈련 접촉 전파 감염병 에볼라 훈련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일단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 왜냐면 우리 담당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주무관님이나 우리 어디요? 네, 전정재 사무관님. 네, 자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 담당 전정재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현장다운 현장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들어가 보시지 않고 구경도 못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도 했고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기회였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우리 사무관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많은 기관들이 함께 협조해야만이 또 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중구보건소 또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 역학 조사관 또 질병관리본부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들이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5개구 보건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또 대전경찰서 대전소방서에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수들은 또 내일의 나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멋진 교육 훈련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귀한 자료가 오늘 만들어졌고요.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에볼라 훈련을 모두 마무리되었음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수고하셨고 즐거웠고 함께 박수 함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